환자를 설득해 낙선운동을 하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낙선운동이요. 의사협회 얘기입니다. 지금요. 총선 앞두고 여야 가리지 않고 낙선운동 하겠습니다라고 엄포입니다. 자, 오늘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죠. 지금요. 아직 취임한 상태고 당선이 돼서 이제 곧 취임할 건데 오늘 기자회견도 했고요. 앞서서는 언론에서 인터뷰도 좀 한 상태인데 거기서 나온 목소리도 좀 있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의사 도둑놈, 의사 사기꾼, 의사들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그 나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하고 이 사태를 계속 방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민 여론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 조건 없는 대화라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강경 발언 내놓는데 오늘도 좀 내놨어요. 화면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 윤기찬 변호사와 김준욱 대변인은 좀 봐주세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의대 증원 없는 게 양보의 마지노선이다. 증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대화할 수 있다는 거지. 아예 증원 없다. 그리고 증원은 대화 안건도 아니다. 본인하고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 번 기회 주지만 굽히지 않으면 선택지가 없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서서는 퇴진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의사의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이거 여야 가리지 않고 낙선운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설득해서 낙선운동한다. 윤기찬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정도가 지나치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것이 이제 협상 전략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예. 만약에 저런 협상 전략에 관련된 워딩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 국민의 보건 정책을 위해서 이런 증언 얘기도 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대상 단체에서 뭐 인원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건 일단 안 맞는 겁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도 반대를 했지만 증언이 됐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은 그 증언이 적절하냐,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우는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증언은 지금 정치권에서 다 증언이 불가피하다고 사실 얘기하고 그건 있고. 여야가 모두 공통된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증언이 필요하다는 그 증언 인원에 대해서도 의대 교수분이 낸 논문을 인용한 거고 보건연구원에서도 낸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증언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부분은 이제 협상 전략으로 보여요. 또 하나는 낙선운동 하겠다. 뭐 자유입니다. 낙선운동 그러니까 할 수 있죠. 환자들을 설득해서 낙선운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이 낙선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을 설득해서 낙선운동 한다는 저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될 여지도 없잖아 있어요. 저희가 설득이라는 단어 쓰지만 환자라는 것은 의사의 어떤 뭐 감독 이런 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뭐 추천하거나 낙선하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겠지만 저렇게 강고한 말씀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돼요. 예를 들어 10,000명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00명을 정부는 5년 안에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10년 안에 늘린다든지 조금 구체적인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욱 전 대변인. 일단 여야 정치는 가리지 않고 의사들에게 약간 나쁜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뭐 이런 정치인들에서는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가?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나갔다. 지금 그 의협 회장 당선인의 발언으로는 지금 너무 나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의사 단체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오히려 이 발언 때문에 깎아먹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오히려 있다. 이렇게 여론의 보입니다. 어떤 힘을 얻기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반 이상으로 예. 높습니다. 그만큼 여론에서는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이 문제가 너무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아예 증언은 없다. 그건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협상의 여지를 닫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책임들이 오히려 의사단체한테 지금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 국민들의 건강권을 가지고 의사들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예.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대화법은 과히 바람직한 대화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안과 관해서 어제 정부에서도 입장을 좀 냈거든요. 최근에 이런 갈등 사항이잖아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과 국민대 특권적인 의사 집단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제로로 돌려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반지성적인 것입니다. 송영훈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의정 갈등이 아니고 국민과 특권 집단 간의 싸움이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의료개혁은 전 국민적인 여망입니다. 그걸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고 역대 정부가 방기했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정의 책임성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지금 박민수 보건복지부 1차관이 저분도 언어가 좀 저는 강하다고 생각이 돼요. 강합니까 좀?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요일에 그 의료협을 만나서 어쨌든 중재의 물꼬를 좀 트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워딩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저렇게 하면은 대화가 촉진되는 데에는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자 거기도 강해요 예. 발언이요. 그 임현택 당선자에게도 제가 좀 당부를 드리면은 예. 그 어쨌든 이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되고 의대 정원 문제는 공론장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국민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국민들께 어떤 강고하고 어떤 완고한 태도만 고집했을 때에는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요 이 상황을 보면요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내년 입시부터 당장 2,000명씩 늘리는 거 변함없다. 근데 새로 의협 회장이 된 분은 증언 자체가 협상 대상도 아닙니다. 없는 겁니다. 이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